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힐링해주고 치료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 스타킹의 김지송입니다. 스타킹은 매주 전체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시황 전략 그리고 또 종목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 수익률 상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한다면 우리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중간중간 종목에 대한 힌트나 또 우리가 상품권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타킹은 어떤 분들이 출전을 해주시느냐? 바로 팍스경제TV에서 디톡스탁과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해주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해주십니다. 룰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평일 오후 거래일 동안 집계가 됩니다. 우리가 전문가님 개인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과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목표가 어딘지 전략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고 있고요. 최대 집계 종목수는 5개까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6호가 이상 제시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아까 말씀드린 QR코드로 입장을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상황별로 매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스타킹이 1월 달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 월간 스타킹이 발표되는 날인데요. 일단 주간 순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이 아니라 주간입니다. 자, 주간 5위부터 보도록 할게요. 주간 5위는 바로 최병곤 대표님. 주간 누적 수익률은 19%입니다. 최고 수익률은 휴마시스로 9.5%, 로보티즈와 성신양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간 4위입니다. 주간 4위는 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은 22.2%, 다들 20%를 넘기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은 바이오스마트로 7.4% 정도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자, 3위는 누적 수익률 22.7%고요. 윤진 대표님이십니다. 자, 이분의 최고 수익률은 PHC로 9.8%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2위는 바로 누적 수익률 이제 26%, 22%를 넘었습니다. 에단 전문가님이시고요. 최고 수익률은 EDGC로 13.4%를 기록을 해주셨네요. 그럼 이번 주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는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바로 김본 전문가님이십니다. 누적 수익률 무려 50%네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최고 수익률은 ST 바이오센서로 38.2%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 주 누적 수익률 50%를 달성했다고 해서 1월 달 월간 수익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월간 수익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 수익왕 순입니다. 일단 5위가 바로 이번 주 누적 1등이셨지만 월간으로는 5등을 하셨어요. 김본행 칼리 79%, 4등은 서른지 대표님 94.6%, 3등은 상구님으로 100% 수익률 보여주셨고요. 자, 100% 넘어갑니다. 기계달인 전문가님은 2등 102.7%, 그리고 오늘의 1등은 바로 에단 전문가님이시고요. 108.9%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에단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트로피를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네. 이 스타킹에서 지금 2022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그 상을 받게 됐는데 참 어려운 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더욱더 힘이 납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많은 또 수익을 내서 다음 2월 달도 김본님께서 보다 수익률을 많이 내셨지만 2월 달에 제가 더 분발해서 수익률 또 꼭 이 트로피 또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월 달 수익왕을 넘어서 2월 달 수익왕까지 넘고겠다는 그런 소감 들어봤고요. 그럼 종목 수익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수익률입니다. 종목 수익률은 첫 번째로는 조일 알미늄이 있습니다. 수익률은 약 20% 정도이고요. MBT는 22.6%, 모다이노 칩은 무려 51%가 났습니다. JW 신약은 4.5%, 아이크래프트는 12.8%,
MC넥스 7.5%, 중앙에너비스 15.6%로 이 모든 종목 수익률 우리가 1월 달에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9%에 달하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셨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1월 초에만 하더라도 우리 애단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계셨으면 이 수익률 모두 다 가져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겐 2월 달이 또 남아있으니까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메시지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애단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여러분들께 노란톡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지만 참 힘든 시장 속에서도 100원을 통해서 내 계좌를 해독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원도 아깝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QR코드도 준비했습니다.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할 수 있게끔 웹페이지가 하나 뜹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최종 수익왕 애단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딥톡스탁 수익 어벤져스 제가 시즌2죠. 스타킹의 진행을 맡은 MC 김정철 본부장 김보인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시장, 정말 1월 달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1월 달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그래도 수익률을 꿋꿋이 기록해 주신 분, 그리고 1월 달에 드디어 1위라는 왕좌를 차지하신 분 옆에 모였습니다. 자, 오른쪽에 애단 전문가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애단 전문가님 대단해요. 네. 네, 사실 제가 지난주 1위 하긴 했는데 네네네. 딱 지난주 목요일까지 집계거든요. 네. 딱 목요일날 제가 SD버스 상한가. 맞아요. 그거 깜짝 하나로. 놀랐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망했죠. 제가 1월 내내 망해가지고 1월 내내 수익률 많이 까먹었는데 네네네. 저거 하나로 겨우 최면치를 했는데 결국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많이 기록 못했는데 저거 없었으면 아마 더 큰일 날 뻔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못했는데 애다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잘 하실 수 있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네네. 이럴 때 어떻게 했나요, 도대체? 네네. 최근 시장 자체가 국내 흐름이 한 그 연휴 전에 한 2주 정도 계속 미끄러졌어요. 근데 이 시장이 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타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가 잘 활용이 됐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 단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좀 활용을 했다. 네네네. 그렇죠. 아, 역시 최근에 수익률 좋으신 1월달에 수익률 좋으셨던 분의 특징들이 뭐냐면 단기 트레이딩이들을 네네, 맞아요. 이걸 보니까. 네. 왜냐하면 최근에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 수급 쏠림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외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바람에 기관과 어떤 그 개인의 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수급이 한쪽으로 뭐 신규 상장 종목이나 아니면은 지금 테마가 되고 있는 뭐 에너지 종목 이런 종목으로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제가 그런 종목들을 아침에 잘 캐치를 해가지고 수익을 냈던 게 제 방향성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들어보니까요. 애단 전문가님의 그 전문가님 필명이 또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애단 하면은 그 혹시 그거 아닙니까? 네?
그 에덴 동산 이거 약간 아닌가요? 변형된 거? 근데 제가 아니라고 또- 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 제가 아, 네. 뭘로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어떤 건가요 도대체 에덴이? 제가 사실 제 그 닉네임은 네. 이단은 맞다. 미션 네. 임파서블의 그 톰 크루즈의 네. 그 역할을 제가 해서 시장에서 그 상승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름으로 제가 그러면 장명하게 됐는데 1월달 네. 그 엄청난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하게 만들었네요. 그렇죠. 파서블하게 만들었죠. 미션 컴플릿. 그렇죠. 아, 근데 네. 또 제 또 닉네임이 또 따로 있어요. 또 회원님들이 있어요? 그 시청자분들이 좀 지어주신 건데, 네. 자 LI 단타. 아, 자 어려울 때 LI 단타. LI 단타다. 네. 네네. 딱 네. 맞는 필명이시네요. 네,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종목 수익률도 보자면요. 짧게 수익 내는 종목도 많고 수익률 2자리 기록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수익률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앙에너비스부터 시작을 해서 조일 알미늄이나 MBT, 모다이노칩 등등에서 50% 넘는 수익까지 내는 정도 이런 것들 모두 1월 달에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LI 단타라는 이 필명에 맞게끔 1월 달에도 단타로서도 수익률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리뷰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 네. 제가 이제 그 수익률 자체를 보셨을 때 이 단타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처럼 1월달에 주구장창 네네. 저는 그냥 1월달에 아니다. 그래도 중기 수익 이렇게 간다 했다가 수익률 40% 났던 YG 엔터테인먼트 다 토하고 예, 다 토했어요 저는. 수익률, 기존 보유 종목 수익률 엄청 많이 났던 것까지 다 네, 토했는데 어쩔 수 없었던 시장이었어요. 역시 그래 단기 트레이딩에서 확실하게 좀 잡았던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도대체 네. 어떤 종목들로 좀 했는지 한번 캠으로 보시죠 한번. 보니까요. 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에너지?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넘나의 에너지. 예.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15% 수익률 보여주셨거든요. 네네. 이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걸로 들어가신 걸까요? 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와의 어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으로 보셔야 되는데 요런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경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 푸틴이 크림반도 전쟁을 발발했을 때가 올림픽 기간 중에 전쟁이 발발했었어요. 조지아 쳐들어갈 때도 그렇죠, 올림픽이었죠. 맞아요. 예. 올림픽 때 그렇게 계속 푸틴이 그런 정치적 입장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 올림픽이 열리는 도중에 지금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최근에 가스 문제 요런 그 가스관 러시아가 대부분의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가스 공급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예. 그 하고 있는 부분에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계속 그 가스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캐치를 하고 중앙에너비스 특히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을 제가 수입을 내게 된 거예요. 에너지 관련 주로. 네네. 사실 저도 네. 이제 에너지 관련 하긴 했어요. 저도 네. 왠지 러시아가 쳐들어갈 것 같다. 왠지가 아니라 일단 중국이 문제긴 한데 네네. 중국은 이렇게 그 동계올림픽 주제가도 표절하더라고요. 그 네, 동계올림픽 그렇죠. 주제가가 어떻게 된 게 레리코랑 똑같아요. OTG 가만히 있나? 이거 왜 가만히 있나 이거? OTG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일단 뭐 중국도 그렇지만 약간 그쪽 국가들이 약간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들이 약간 좀 이상해가지고 물론 러시아는 민주화됐지만 근데 그럼 이런 에너지 관련 저도 물론 했어요. 근데 타이거 네. 원유 선물이 나서 이런 걸 했는데 별로 수익이 많이 크진 않아요. 그렇죠. 크진 않은데 관련주들 중앙에너비스나 이런 종목들이 어떤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자, 네. 중앙에너비스나 한국석유나 이런 포인트들이 사실 유가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국제유가가 지금 $100, 사실 $120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유가 선물에서 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흐름 자체를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국제유가 자체에 대한 어떤 공급 수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사실 잘 맞지 않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비축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증산하는 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동결을 해버리면서 시장 자체의 유가의 어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어지럽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제유가의 어떤 그 상승은 제가 재작년에 국제유가가 코로나 사태로 폭락을 했을 때부터 제가 $100까지 다시 갈 것이다. 근데 그 포인트 자체가 작년에 $40 수준부터 제가 톡방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선물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국제유가 지금부터 잡아놓으시면 $100까지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이런 부분들에 그 뉴스들을 잘 파악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중앙에너비스나 그리고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그리고
15% 이상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반등이 엠파 파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포인트를 잡고 오전에 그리고 특히 유가가 많이 반등하는 포인트가 사실 월요일 주말을 보낸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유가가 반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매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석유를 네. 다른 방송에서 네. 이 팍스윙 TV 방송에서 한국석유를 언급을 했어요. 오. 네, 근데 저는 언급하고 지웠죠. 역시 뭐냐 실행력, 이 네. 실행력이 중요해요. 저는 한국석유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한국석유가 아스팔트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석유가 어차피 오르면 무조건 이 회사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회사 좋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안 했죠. 그런데 안 했다는 건 확실히 문제입니다. 네, 시장에 보니까요. 좀 급등이 나올 만한 섹터를 들어가는 거는 확실히 단타를 좀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이번에 그 ST 바이오 센서도 수익이 나셨던 것도 네. 사실 그거 이틀 만에 그렇게 수익이 난 거였잖아요. 아니 근데 24일 날 들어가긴 했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트바이오에서 그 상가 가기 전에 먼저 제가 또 중간에 매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좀 안 좋아요. 일단 여튼 요즘 타이밍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장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장이 맞는 경우가 가끔 이렇게 있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겠지만 뭐 상구님이나 에다님이나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 잘 맞고 우리 김지성 MC님도 단기 트레이딩 거의 그 단기 트레이딩 장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할 때는 이런 장에는 네. 이런 것도 필요하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이 장이 계속 하락할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반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은 이 장이 계속되지 않다 하더라도 혹시나 다음에 또 이런 장이 왔을 때 반드시 이런 거에 포인트를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맞습니다. 반드시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예, 많이 배우시고 무료로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럼 이제 또 다른 종목 어떤 게 수익률 또 있나요? 저 두 번째 종목은 사실 이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종목은요. 뭐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이 궁금하겠죠. 바로 모다이노칩 이거 모다이노칩. 51%까지 수익이 났어요. 네네네. 이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사실 잘 몰랐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 모다이노칩 이 종목은 네. 여러분들 그냥 소니가 그 자율주행 차를 만든다는 그런 딱 소식이 딱 전기차를 만든다는 소식이 딱 나오면서 소니 그렇죠. 소니 원래 이렇게 워커맨 그렇죠. 너무 올드한가요? 네. 워크맨. 그거 하는 네. 회사 아니었나요? 네네. 이제 소니에서 사실 가장 그 중요한 모멘텀은 저는 그거 같아요. 일본에서 전기차를 이런 모멘텀이 나온 적이 그렇게 지금 많지가 않아요. 만든다 얘기만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소니가 CES 2022에서 아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는 그냥 공표를 해버리면서 사실 모다이노칩 자체도 저희가 이렇게 컨택을 하는 부분도 하루 이틀 사실 늦긴 했어요. 늦긴 했지만 그 추세적으로 좀 같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CES에서 발표한다는 내용이 먼저 나왔고 시장에 어떤 수급은 먼저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눌림목을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가서 시장에서 51%라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부분인데 모다이노칩이 소니 공급사인 회사를 합병하면서 그 공급사 모멘텀을 받은 거죠.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네요. 그러니까 CES 때 소니가 먼저 우리도 전기차 해볼래? 우리 해본 적 없는데 우리도 여기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요 공급사의 모다이노칩이 이제 여기 공급사랑 연결이 있으니까 그걸 딱 노리셨다. 그러니까 CS 이후에 좀 3일 밀렸는데 이때 들어간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와, 중요한 포인트. 네, 네, 타이밍이 네, 너무 좋았네요. 이거 그리고 바로 상한가를 잡은 거네요. 네, 네. 대단하네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을 제가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딱 그런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오전에 그 아침에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과 미국 시장의 어떤 뉴스 체크가 정확하게 되고 있다면 그런 테마의 어떤 분석을 초반에 동시효과 때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잡아내는 방법은 참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수급의 어떤 변화 그리고 동시효과상의 어떤 허위 매물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타적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 신호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내드리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네. 사실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는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집어드린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그거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직장인 같은 분들은 단타 들어오면 아침에 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요거를 대신해 줄 수 있다. 야 이거 대신해 주고 이거 무료로 그냥 이런 거 계속 얘기해 주시고 하신다 그러면
야, 이거처럼 좋은 게 어디 네,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보니까요. 우리가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주셨지만 이번에는 월간 1등도 해주셨으니까 네네. 사실 선물, 종목 선물 하나 받아보면 참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종목 선물 달라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가지고. 아, 지금. 그래도 네네. 저 좋은 그냥 선물이 말해본 있습니다. 거예요. 아, 네. 네네. 네. 아 그럼 우선 지금부터 준비를 한번 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또 머릿속에 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부터 아, 왜 네, 최근에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네. 관심 있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테마 중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그리고- 생각 시간을 이제 네. 얘기하면서 드리는 걸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사실 종목 선물도 우리가 또 받아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월간 1등을 하신 분들은요. 이 노란톡방 안에 시청자분들께 5명 추첨을 통해서 또 상품권도 주셔야 돼요. 아. 상품권 3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오늘은요. 종목 선물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신대요. 종목 선물 1개랑 또 상품권까지 여러분들이 추첨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 메시지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 번호 부분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애단 2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로도 참여가 가능한데 바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하나 떠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도 지금 실시간 노란톡으로 들어오신 분들은요. 추첨을 통해서 이런 퀴즈도 나갈 텐데 퀴즈를 통해서 상품권 3만 원 또 전달해 드릴 거고 지금 조일 알미늄, 오다이노 칩 지금 51%도 넘는 수익률 1월 달만 해도 109%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신 분이시니까 팍스 경제TV에서 정말 인증된 전문가님이시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오늘의 시황 전략도 포함해서 다음 주 장중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종목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마지막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봤는데 뭐 JW 신약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바이오. 네. 아, 바이오 어려운데 이걸 또 어떻게 또 잡으셔가지고. 네, JW 신약 궁금하거든요. 네, JW 신학은 여러분들께서 뭐 투자 계속 하시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정책주, 자 지금 대선 후보의 정책주의 반영을 강하게 했던 종목이고 사실 대장주는 TS 트릴리온인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TS 샴푸. 네. 샴푸 잘 아시죠? 네. TS 샴푸. 제가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네. 고민이 많아서 아, 거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요. 아 저도 좀 고민이 많아요. 네. 많이 이게 예전보다 대선 공약이라 좀 약간 엮여 있죠. 이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보험, 의료보험에 포함이 된다는 대선 공약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TS 트릴리온의 어떤 주가 상승력에 대한 반등은 솔직히 잘 잡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치고 올라가는 상승세가 너무 셌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잡지는 않았고요. 그 2등주, 저는 1등주가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2등주를 유심하게 쳐다봅니다. 이 종목의 눌림목은 1등주의 눌림목에 다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토 신약은 제가 그 탈모 관련 의약품 그 원재료 생산의 부분에 강한 모멘텀을 갖고 계속해서 쳐다봤고 이 종목의 수익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눌림목 자리를 잘 기다렸고요. 그리고 네. 장 초반에 이 종목을 잘 잡아서 수익을 안전하게 내드렸죠.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우리 그 예단 전문가님께서 바로 고점에서 추격하면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눌림목을 잘 찾아내네요. 그렇죠. 아 이런 눌림목을 찾아내는 이 기법. 예. 저 무료방에 혹시 공개를 아 해주시나요? 그럼요. 노란톡에서? 제가 항상 수익을 낸 종목에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차트도 올려드리고 아, 그리고 네. 수익률에 대한 얘기도 다 전반적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 많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종목에 네. 대한 뭐- 기본적인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주시니까 그렇죠. 네 그럼 주린이 분들도 들어오셨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종목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데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애단 전문가님 한번 믿고 노란톡 들어오신다면요. 공부도 해보실 수 있고 내가 투자로도 수익을 맛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은 최대한 있잖아요. 좀 빨리 낼 수 있게끔 또 별명도 LI 단타라는 이런 필명에 맞게끔 여러분들께 종목 선물도 드리고 있는데요. 단타가 혹시 나간다면요. 그게 종목의 아침마다 종목 명이랑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전에 네. 그 아침에 새벽 시장을 제가 일찍 일어나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오전부터 뉴스를 계속 체크해서 올려드리고 관련주들을 체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테마는 이 정도가 되겠다. 이런 테마가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테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저 노란특방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결국에 테마를 알면 뭐해?
종목을 맞아요. 알아야죠. 네, 종목 알아야죠. 네, 종목을 네. 알아요. 그래서 종목을 컨택을 정확하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에서 제가 먼저 시초가 매수회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상황에서 매수를 드리고요. 네. 초단타 같은 경우는 먼저 뉴스를 올려드리고 진입 사유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좀 따라하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요. 종목 하나 생각은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뭐 좀 생각나는 테마라든지 아직 종목이 떠오르진 않았어도. 테마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네. 이 테마가 최근 이제 코로나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이번에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거의 3만 명을 넘어섰고 너무 곧 무서워요. 있으면 10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지금 지금 얘기를 어떤 분위기냐면 점점 저를 향해 포위망이 좁혀오는 그렇죠. 저는 제 주변에 점점 걸리고 있는데 맞아요. 저를 향해서 지금 포위망이 지금 좁혀오고 있는 느낌이라 저는 약간 좀 무섭긴 합니다. 좀 네네. 무섭긴 해서 제가 항상 집 회사 방송국 집 회사 방송밖에 안 다니거든요. 요즘에.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요 코로나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만 해도 일동제약 오늘 27%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상한가 다 이런 종목들 갔다 왔죠. 어떤 종목들 군으로 좀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을 택할 때 뭐 치료제를 택할 것이냐, 백신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진단키트를 택할 것이냐, 요로 네. 지금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주로 그렇게 좀 근데 압축이 되죠. 거기다가 진단키트에서는 신속 항원이야? 항원 네. 진단 진단키트를 택할 것이냐, 요런 부분들이 지금 나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휴마시스나 뭐 이런 종목들은 일동제약, 뭐 SD 바이오센서, 뭐 시총이 너무 높고 시젠 이런 종목들 막 기어다녀요. 사실 네. 기어다니고 있는데 휴마시스나 이런 종목은 지금 경고 종목이고. 네. 네, 맞아요. 뭐, 경고 종목이라고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그런 종목들 쉽게 손대기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라고 맞아요. 생각돼요. 네. 근데 이제는 오늘도 좀 상승을 했는데 제가 오늘 좀 준비를 생각해 본 테마로는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다. 네, 리오프닝 관련 로고의 반대인 리오프닝 관련주. 그렇죠.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 잘 올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저는 단기 수급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네. 아니 장기 수급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온다고 생각 안 하고 단기적으로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한 지금 리오프닝주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리오프닝 관련 중에 혹시 뭐 어떤 섹터인지 혹시 여행 아니면 뭐 여행, 뭐 여러 가지 항공, 뭐 있는데. 여러 가지 리오프닝 관련주가 있겠죠. 네. 관련주가 있는데 저는 이쪽에는 약간 숙박 쪽이 좋지 않을까. 숙박 쪽. 왜냐하면 숙박 쪽. 최근 이거는 두 가지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코로나로 사실 코로나 언제쯤 풀릴 것 같으세요? 언제쯤? WHO에서 6월달이라고 하는데 전 WHO를 이게 안 믿기로 했어요. 그렇죠.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행을 저희가 자유롭게 다니려면 코로나의 어떤 그 치료제 자체가 그냥 한 알 먹으면 감기약처럼 어느 정도 그냥 네. 나야지 되는데 지금도 중증 환자가 아무리 줄었다고 1000명에서 200명까지 줄었다고 해도 아직도 200명이라는 중증 환자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오미크론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또 다른 변이가 또 나오면 결국엔 또 똑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맞아요. 예. 지속돼서 저는 적어도 3, 4년은 계속해서 이 사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숙박 쪽 얘기를 하셔서 그렇지만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해드리고 싶냐면 제가 원래 내일부터 원래 여기에 우리나라에 안 있어야 돼요. 원래. 원래 작년에 이렇게 2월 8일부터 이렇게 해외여행 잡아놨는데 아, 맞다. 그러셨죠? 취소했습니다. 아쉽네요 진짜. 갈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갑니까? 그때 열심히 잡으셨잖아요. 열심히 잡는다고 광클해가지고 잡았는데 제가 결국은 못 잡았죠. 진짜 아쉽네요. 네, 그러면. 아쉽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숙박 쪽을 잡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양쪽 수혜를 다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 여행 자체를 해외여행을 못 가면 또 쏠리는 데가 어디겠어요? 국내 그거죠, 여행이겠죠. 그냥. 호캉스.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실적을 바탕을 하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종목은 흑자 전환도 한 종목이에요. 이미 흑자. 그렇죠. 네. 코로나인데도 그런 종목들. 흑자 전환을 한.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힌트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에다가 숙박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되어 있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제 기업인데요. 혹시 이게 뭐 시총이 좀 높나요? 낮나요? 시청이 좀 있죠. 어느 시총이 정도. 좀 예,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 이 숙박 관련주면서 이렇게까지 이제 얘가 나오면은 사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곧 실적 발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부각이 되겠네요. 그 모멘텀이 또 있겠네요. 맞네요. 상당히 좀 괜찮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종목이네요. 네. 네. 여러분들 혹시나 어떤 거 궁금합니다, 되게. 네, 생각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한번 정답을 맞춰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메시지로 먼저 참여 가능한데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애단 두 글자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뒤에 누르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은요, 리오프닝 관련주의 숙박, 그리고 시총은 조금 있으면서 시총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애단 전문가님이 급등주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에서 단타를 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1월 달에 내 계좌가 좀 마이너스였다 하시는 분들은 내 계좌 좀 플러스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익률 리뷰와 더불어서 종목 힌트를 받아보면서 한 30분 정도 썼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 어떤 건가요? 네,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제일 이제 궁금한 거는 아니 오늘 같은 장 원래 미국에서 좀 오르면 우리가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맞죠. 올려치지도 전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올려치지 못해서 저 기대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상해 종합이 오늘 이제 오랜만에 중국이 그렇죠. 이제 땅이 크니까 네, 땅이 크니까 막 설날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열었는데 중국자부터 밀리더라고요. 아 이거 오늘 끝났다. 그래서 오늘 결국 장이 밀렸는데 네. 대표적으로 오늘 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솔루션이 오늘 다 했어요 오늘. 그렇죠. LG 에너솔루션 혼자 그냥 가버렸는데. 엔솔이 수급을 다 빨아먹었다고 봐야죠. 요즘 거의 수급 블랙홀입니다. 네네네. LG 에너솔루션 물론 뭐 MSCI나 뭐 코스피백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많이 기관 쏠림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이 LG 에너솔루션 원래 47만 4천 원이 적정 주가다 해가지고 상장 전에 미리 얘기는 해드렸던 종목인데 딱 45만 원 찍고 44만 5천 원 찍고 그냥 반등해요. 네네. 자, LG에너솔루션 앞으로 좀 어떻게 해볼 건지 그리고 이거 말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도대체 왜 못 갈까요? 얘네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LG 엔솔의 어떤 수급 쏠린 현상이 지금 국내 증시에 가장 안 좋은 지금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금 시작되고 나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물론 작년에 국내 증시가 휘청거린 것도 외인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1월 달 들어서 시작하면서 개인도 외인도 기관도 투자 주체들이 갈팡질팡하면서 투자 주체의 어떤 그런 연관성 그리고 계속 지속성이 계속 사라진 측면이 국내 증시의 가장 큰 지금 하락의 원인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LG 엔솔 같은 경우도 사실 모두 다 지금 따상을 기대를 했고 네. 기대를 했지만 거의 딱 근처까지 갔죠. 그렇죠. 딱 근처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계속해서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이제 반등을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LG 엔솔의 상승은 네.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기관이 이제 사도 되겠다. 사도 되겠다.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가 싸게 사는 거다. 왜냐하면 LG 엔솔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뭐 설명 많이 안 해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시장 자체에 패시브 자금, 펀드 패시브 자금이죠. 그렇죠. 거의. 예. MSCI 지수에 들어가면 패시브 자금 이런 자금들 그리고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패시브 자금 이런 자금들이 시장에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력은 더 있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LG 에너지솔루션의 50만 원대가 가장 큰 매물대가 되지 지금 않을까. 때가요? 그렇죠. 저항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 대한 수급 쏠림이 강하게 있었던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관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안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50만 원대를 완벽하게 돌파를 하면 아마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좀 저항을 받으면 그 자세에서 조금 더 좀 횡보를 좀 더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삼성전자나 SK 반도체 너무 고가요. 그렇죠. 요즘에. 이노베이션 같은 상황에서는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좀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도체의 어떤 공급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보다는 아직까지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디램 가격이나 이런 가격의 어떤 상황보다는 어떤 투자 모멘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그게 바닥 지지를 어느 정도 형성해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승세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삼성전자는 좀 힘들어요, 사실. 네. 힘든데. 삼성의 차트 보면 다시 꼬꾸라질 차트. 그렇죠. 그래서 거기엔 원인은 또 LG 엔솔의 어느 정도 수급 맞아요. 블랙홀이 LG 좀 엔솔, 있었죠. 예. 그 자금이 옮겨간 심지어 측면도 있기 LG 때문에. 엔솔이 심지어 전기전자예요. 그렇죠. 아니 이 배터리인데 왜 전기전자 있냐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네. 이 전기전자 수급을 좀 빨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네네. 어차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지수
어차피 지수 방향 잡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수가 반등 나올 좀 확실하게 반으로 꺾지 않는 한 쉽게 좀 가지 않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인데 여튼간에 그래도 일단 LG엔솔하고 SK하이닉스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전략을 좀 짜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지수랑 이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노란통 메신저 가서 꼭 자세히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LG 엔솔에 이렇게 계속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대형주 수급이 언제 돌아올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코스피 지수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2,600포인트를 약간 깼어요 저희가. 근데 네. 사실 거기까지는 저도 네. 안 내려갈 것이다. 저는 2,700포인트가 마지노선이다. 그렇죠. 그 어.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외인 매도세가 강하게 거세다. 나오면서 네. 강하게 나오면서 2,600포인트를 잠깐 깼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제가 노란톡방에 올려드렸던 대로 2,600을 깨고 나서 또 반등이 좀 강하게 좀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12개월 선행지수로 봤을 때 퍼 10배 그리고 PBR 1배의 지수가 한 2,800포인트 800 선이에요. 정도. 네, 맞아요. 800포인트 선이기 때문에 그 저항 라인에는 이제는 좀 강하게 작용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좀 반등이 예, 가능하다. 반등이 좀 네. 강하게 세게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알겠습니다. 면을 봤을 때. 사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너무 올라가지고 다른 종목들 가지고 계신 LG에너지솔루션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지수가 뭐야 오늘 약보합이야? 근데 왜 내 종목 왜 이렇게 다 떨어졌어? 맞아요. 약간 이 느낌이에요. 네. 약간 이 느낌인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지수 대형주 하시는 분들 2,800까지 좀 그래도 저항 라인 있다고 하니까 2,800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쪽까지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알겠습니다. 시황 좀 어떤 게 또 있나요?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도 좀 우리가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살짝 좀 진단키트. 네, 네. 반등을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식약처가 신규 자가 진단키트를 승인을 한 이 수젠텍도 오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대부분 진단키트 관련주 지난주에는 좀 많이 올라줬는데 이번 주 내내 좀 힘들었거든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전망과 반등하고 있는 이 리오프닝 관련주의 투자 전략 궁금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아마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제 나는 이제 진단키트 안 해. 아는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진단키트 저 하나 얘기하자면 네네. 제가 EDGC를 네. 오늘 목표가를 5,150원 딱 5,090원 찍고 갔. 그렇죠. 맞습니다. 다시 밀리더라고요. 네네네. 화가 나가지고 오늘 진짜 화가 얼마나 나든지 아니 5,160원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건데 네. 이걸 못 올려가지고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늘. 이제 이재시 같은 경우도 있고 네.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수젠텍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진짜 마음에서 우라통이 터졌을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안 하고 있지라고 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덤비시면 여러분들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좀 쉽지 예, 않다. 지금 네. 김본 부장님께서 수익을 내신 SD 바이오센서도 시총이 6조가 넘는 종목이에요. 사실 그 EDGC도 사실은 제가 5,150원 딱 안 되니까 오늘 그냥 포기했어요. 매도 그냥 종가 매도. 진짜 화가 나가지고. 네, 그냥 EDC 같은 종목도 그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그 수주 모멘텀이나 그리고 개발 모멘텀이 계속 터지고 있는 종목이고 EDC는 여러분들께 좀 아셔야 되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뭐 진단키트만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약품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굉장히 있지만 최근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진단키트의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좀 고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지금 단기 생각을 고점이다, 해요. 약간. 그렇죠. 단기 네. 고점이라 생각을 하고 진단키트 여러분들 지금부터 투자를 하시려면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그 고점에서 달려들었다가는 또 이렇게 그 하락 구간을 좀 조정 구간을 강하게 최근에 맞을 수도 휴마시스 있어요. 물리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휴마시스가 맞습니다.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좀 휴마시스 고점 잡으면 막 28,000원, 3만 원 막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같은 얘기 맥락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를 또 하나 더 추가해드리면 휴마시스 여러분들께서 그 재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69억 하다가 막 1조까지 막 증가를 해요. 갑자기. 그렇죠. 네. 갑자기 증가를 해요. 그러면 이런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 제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실적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라. 시젠, 휴마시스, 그다음에 SD 바이오센서 이런 종목들은 실적을 좀 가지고 잘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약간 앞으로도 중장기로 보자. 그렇죠. 예. 아니 이제 중장기로 보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급으로 수익을 내고 또 내려오면 받고 내려오면 내려오면 받고 받고, 약간, 이런 예. 그런 매매 패턴을 끌고 가져가시는 가는 게 것보다는, 그렇죠. 예. 분기별로 좀 보면 되겠죠. 앞으로 네. 코로나는 계속될 것이고 진단키트 수요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수익 모멘텀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좀 더 매매하는데 좀 편하게 좀 진행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 진단키트 처음에 하자마자 만들고 그러니까 일본이 많이 놀렸거든요. 그렇죠. 진단키트 그런 거 만들어봐 뭐 한다고. 거기 그렇죠. 팔아봐 얼마 된다고. 일본 지금 배 아플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진단키트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분기별로 수익 모멘텀을 내고 이게 좀 힘들어요. 네네. 그러면 실적이 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 부분에 약간 좀 어떤 생각이냐면 네. 아니 좋은데 그럼 네. 코로나 끝나면 어떤 먹거리가 있냐? 아.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가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뭐 SBI오센서 같은 경우는 지금 네. SBI오센서 현재 주가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7만 원 SBI오센서 거의 정도죠? 지금 이제 2배 가야 돼요. 사실 원래 적정 주가 지금 14만 원 나와야 되는데 네. 못 가는 이유가 코로나 끝나면 얘네 뭐 먹고 살지?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요 느낌? 약간 요 느낌.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좀 괜찮다고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리오프닝. 맞습니다. 야, 조금 더 뒤는 괜찮을 네. 거니까. 네네. 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께서 컨택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단키트 관련해서 그리고 이슈나 그리고 확진자 수가 뭐 기하급수로 증가 막 이런 이슈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어떤 차트 분석이 좀 들어가야 이 종목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차트 분석하기가 쉽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차트 분석도 여러 가지인데 이거를 뭐 엠파의 상승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 뭐 진짜 창형으로 꽂아서 창형으로 내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수가 너무 셉니다 요즘에. 그렇죠. 네. 조정 비율이나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서 수급의 어떤 양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들어가야지 그냥 뭐 이거 종목 진단키트 앞으로 잘 갈 것 같아. 그런 어떤 그냥 이슈 모멘텀 하나로만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찍어드려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차트 한번들 다 종목마다 열어보시면 이번에 2,600포인트를 찍으면서 그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폭의 50% 조정은 거의 다 왔거든요. 거의 다 맞아요. 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기술적으로 좀 실적 좋은 종목들을 좀 기술적으로 잡아내시면 보다 매매를 좀 쉽게 하실 수 살짝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했던 종목들 중에 실적이 그렇죠. 좀 괜찮은 종목들을 좀 밑에서 이제 과감하게 받으면 그렇죠. 반등 나올 때 좀 괜찮을 거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지금 방송이요.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그런데 듣고 싶은 이야기 더 많으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정말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주식에 대한 기초 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종목들, 수익 난 종목들에 대한 이런 설명들도 들으실 수 있고요. 시장 파악이 좀 확실하게 되실 수 있도록 아침부터 이슈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 선물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뭐 상품권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목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또 퀴즈를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참여 가능한데요. 여기 화면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전교 1등의 말 괜히 믿고 싶잖아요. 이분은요. 이번 1월 달에 월간 수익왕 1등을 하셨습니다. 팍스 경제TV 전문가 중에서 1등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트로피의 명예에 걸맞게 여러분들께도 참 좋은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좀 수익이 날 수 있게끔 힘든 장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슈 혹시 어떤 걸까요? 네, 오늘 보니까 네. 제가 사실 이제 N자형 파동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퍼스텍이 최근에 그렇죠, 아. 맞습니다. 방산주 퍼스텍이 거의 완전 M자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N 좀 급등했다가 밀렸다가 올라갔다 밀렸다 올랐다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불현듯 드는 생각에서 추가적으로 이 방산주들. 오늘 퍼스텍은 좀 밀렸어요. 사실 좀 밀렸는데 퍼스텍 말고 다른 방산주 중에 특히 LIG 넥스원이 이번에 그렇죠. 오늘 또 맞습니다. 새로운 계약 하나 또 체결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네네.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방산주도 전체적으로 좋은데 최근에 북한이 막 미사일 쏴서 막 퍼스텍이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도대체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가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쌈나고 우리나라가 뭐 무기 수출할 것도 아닌데 네네. 일단 뭐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LIG 넥소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K9 뭐 자주포나 자주포, 네. 아니면 뭐 천국 미사일이나 이런 게 많았는데 요 방산주들 요 종목도 중에 좀 괜찮은 종목도 없을까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 방산주? 당연히 있겠죠. 네. 왜냐하면 최근에 뭐 퍼스텍이 좀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고, 자 사실 방산주 자체들은 방산주는 경기 방어주예요.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맞네요. 네. 네. 방산 경기 방어주. 예, 맞아요. 지금 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방산주가 올라가는 측면도 어느 좀 정도 수급이 몰리는 그렇죠. 현상, 그렇죠. 네.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국내 그 K 방산 네. 이런 어떤 무기에 대한 그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 K9 자주포도 이집트에 지금 수출을 했고, 그다음에 천궁도 아랍에미레이트에 지금 수출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있을 호주의 장갑차 사업, 예. 네, 장갑차 산업에 거의 50억 달러. 네. 지금 현재 1월 달에 2월 달에 만들어진 수주가 거의 5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이집트가 16억 달러, 그다음에 천궁이 한 36억 달러 그렇죠, 정도 맞아요.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번에 호주 장갑차 독일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 좀 하나 디펜스하고 하는 게 좀 성공이 된다면 엄청 크죠, 이것도. 사상 네. 최대의 실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100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근데 어마어마하네요. 작년에가 한 70억 네. 달러 정도 됐고 전이 한 30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기업적으로 드네요. 우리가. 기업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원인이 좀 자체가 있어요. 자, 중동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의한 그 전쟁적인 어떤 전쟁광적인 움직임 이런 움직임도 사실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북한에서 김정은이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그 주가에 녹아 들어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방산주의 패턴은 경기 방어주고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수주 좋아질 실적이 거다. 늘어날 거고 네. 거기다가 중동은 또 중동 나름의 전쟁 리스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거기서 미국 자기들 걔네들끼리 싫어요. 네, 순위파 시합끼리. 미국 무기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국내 무기가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시장에 그 강하게 녹아들어서 방산주들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 같은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중 관련된 종목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 종목은 있어요? 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이 하나 시스템이나 뭐 하나 관련 이 방산주 중에 분명히 요 중에 한 종목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셔가지고 방산주 추세적으로 좀 더 좋을 거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상승 좋을 거라. 왜냐하면 레이더 자 그 천궁이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잖아요. 맞아요. 한국형 패트리어트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미사일. 네. 미국에서 중동이 사기는 중동이 비싸요? 네. 미국 걸 사기에는 너무 비싸요. 미국 맨날 네. 비싸게 막 네. 팔아먹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거는 성능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네. 가격대가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 미사일 수출이 계속 될 관련주가 거라. 하나 있다. 아, 그렇죠. 그 관련주는 호기 관련주입니다. 노란톡 메신저. 노란톡에서. 결국은 선물은 두 개네요. 네, 어느 정도 트로피를 또 받아주셨으니까요. 네. 두 개를 딱 나눠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런데 아까 전에 힌트 받아봤잖아요. 숙박 관련돼 있고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다. 그거 하나. 실적 흑자 전환 이제 성공했다. 그런데 힌트 너무 부족해요. 아, 그래요? 사실 우리가 노란톡 들어와서 받아볼 수 있지만 네네. 여기 방송에서 좀 공개적으로 좀 더 힌트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이 종목은 사실 딱 그래요. 차트상 여러분들 제가 지금 차트 복원을 왔지만 네. 차트상 봐도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단기 바닥을 그렇죠. 찍고. 네.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자, 여러분들 호캉스 하면 생각나는 호텔이 있겠죠? 네. 저는 마음속 제 마음속에 그렇죠. 호텔 있어요. 사실 뭐 두 가지 정도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땡땡땡땡. 아, 시그땡.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네. 1,188억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럼 이 정도면 1,188억. 여러분들께서 네.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1,188억이.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심지어 상황입니다. 영업이 그 정도 나왔어요. 와 대단한데요? 몰랐네요. 작년 코로나였는데. 아, 그렇죠. 맞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면세 사업에서도 뭐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들어보신 쪽이니까 혹시 이거
네 무슨 글자인가요? 달밤이라고 그러죠? 무슨 달밤이라 그러죠? 아우, 다 말해주셨네요. 누구 뭐 다. 네, 하지 이건 않을까? 네, 좀 예상이 됩니다. 한 네 글자 정도인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이 종목 여러분들 오늘 종목명을 솔직히 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타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저점 찍고 올라왔지만요. 정확하게 좀 좋은 타이밍에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톡 안에서 장중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게 끝난다면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열심히 시황 전략에 대한 이런 거 전략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소통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노란톡방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 1회나 아니면 주 2회 우리 애단 전문가님 언제 찾아오실지 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간 1등을 하신 이 분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디톡스탁 스타킹 저희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